우리는 지금 왜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를 다시 읽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국에서 이렇게 열렬하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토너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너는 거창한 성공도 대단한 반전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요즘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외칩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눈에 띄어야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에 지치고, 그 기대에 무너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지금, 스토너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사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어른이 되어도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기는 것, 앞서는 것만이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끝에 과연 행복한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때 스토너를 만난 거예요. 스토너는 말해줍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사랑에 실패하고, 고립되고, 상처받아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스토너의 조용한 저항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견디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토너의 문장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담담하지만 절제된 언어, 극적인 과장이 없는 솔직함,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큰 감정이 솟구칩니다. 많은 한국 독자들이 스토너를 읽으며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스스로 포기했던 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너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는 체험이 됩니다. 결국 지금 한국에서 스토너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스토너가 대신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나를 지키며 살고 있는 걸까? 스토너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스토너를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이렇게 평범한 삶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큰 사건도 없는 소설이라 지루할까봐 걱정했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저는 스토너라는 사람을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대학에 갔지만 그곳에서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문학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의 외로운 여정은 시작됩니다. 결혼은 실패했고 직장에서는 고립됐고 딸마저 어긋났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냈습니다. 스토너는 무너질 때마다 조용히 다시 일어섰고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를 지키며 삶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결국 인생은 누구에게도 화려하지 않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냈느냐는 점이라는 것을요. 이 책은 저에게 아주 긴 여운과 함께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지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간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19세기 말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하루하루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였고 스토너에게 대학에 가서 농학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살의 스토너는 미주리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문학 인문이라는 필수 과목 수업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교수 아처 슬론이 읽어준 셰익스피어 소네트 한 편. 그 단어 하나하나가 스토너의 영혼을 흔듭니다. 수업을 듣던 스토너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내가 찾던 것은 농학이 아니라 문학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부모님께 농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지도 못한 채 혼자 조용히 전공을 바꿉니다. 영문학의 세계로 뛰어들면서 스토너는 처음으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가난을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비를 벌기 위해 대학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한 권 한 권 책을 읽으며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스토너는 같은 학교에서 교수로 채용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스토너는 친구의 소개로 이디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본 순간 그는 이디스의 섬세하고 우아한 분위기에 매료됩니다. 서툴고 어색한 구애 끝에 이디스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급하게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곧 지옥이 됩니다. 이디스는 사랑이 아니라 체면과 불안감으로 결혼을 선택한 사람이었고 스토너와는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디스는 결혼 후 점점 더 우울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스토너를 멀리하고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듭니다. 스토너는 이디스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딸 그레이스를 얻지만 기쁨도 잠시. 이디스는 그레이스를 스토너에게서 떼어놓고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딸에게 투사합니다. 스토너는 딸을 사랑했지만 점점 딸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대학 안에서도 스토너는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스토너는 학문적 원칙을 어기지 않으려다 동료 교수인 홀리스 로맥스와 갈등을 빚습니다. 특히 학생 찰스 워커를 두고 벌어진 충돌은 스토너의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스토너는 워커의 수준 이하인 논문을 거부했지만 로맥스는 장애가 있는 워커를 옹호하며 스토너를 조직적으로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박탈당하고 배정된 강의는 쓸쓸하고 비인기 있는 과목으로 바뀌고 스토너는 대학 안에서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 스토너는 대학 동료였던 캐서린 드리스콜과 사랑에 빠집니다. 캐서린은 젊고 지적이며 스토너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일깨워줍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갑니다. 처음으로 스토너는 진짜 행복을 맛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스토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학내 소문이 퍼지면서 로맥스가 스토너를 협박하고 캐서린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를 떠납니다. 스토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스토너는 다시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내와의 냉랭한 결혼 생활, 고립된 대학 생활, 소원해진 딸.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그는 오직 하나,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토너는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병세를 숨기고 마지막까지 수업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강의실에 서 있을 힘조차 잃고 조용히 은퇴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스토너는 젊은 시절의 자신, 첫 수업에서 들었던 셰익스피어, 캐서린과 함께 웃던 순간 아버지가 말없이 내려다보던 농장 풍경을 떠올립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었던 것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빠지며 책이 조용히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스토너는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스토너는 말합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라고. 평범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숭고할 수 있다니. 스토너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등장인물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스토너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 하나하나가 스토너 삶의 빛과 어둠을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스토너 주변 사람들은 그가 겪는 사랑, 희망, 실패, 절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인물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스토너입니다. 스토너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가장 깊은 고독을 끌어안은 인물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족의 기대를 안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문학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길을 조용히 선택합니다. 스토너는 단 한 번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꺾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불행했고 직장에서는 고립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스토너는 세상의 눈에 비친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는 것 자체로 인생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스토너의 인생은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조용한 일상 안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디스입니다. 스토너의 아내인 이디스는 이 소설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우아하고 섬세한 여성처럼 보였지만 결혼 후 그녀는 깊은 불안과 우울에 휩싸입니다. 이디스는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채 자란 여성입니다. 스토너와의 결혼도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체면과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토너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결혼 생활 내내 스토너를 괴롭히고 딸까지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디스를 단순히 악역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 또한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비극이 이디스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캐서린 드리스콜입니다. 스토너가 인생에서 만난 단 한 번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캐서린은 젊고 총명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진 여성입니다. 스토너는 그녀를 통해 처음으로 완전한 감정적 교감을 경험합니다. 캐서린 역시 스토너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사랑을 찾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도 뜨겁게 타오르지만 학내 정치와 사회적 압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끝내 꺾이고 맙니다. 캐서린은 스토너에게 짧지만 가장 밝은 빛을 안겨준 존재입니다. 그녀는 스토너의 인생에서 가장 큰 만약을 남긴 인물입니다. 만약 그 사랑을 지켰다면 스토너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찰스 워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찰스 워커는 스토너의 제자이자 이 소설에서 갈등의 상징입니다. 워커는 장애를 가졌고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여기며 특권을 요구합니다. 그의 수준 이하인 논문을 스토너가 거부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시작됩니다. 워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 분노하고 반발합니다. 스토너는 학문적 원칙을 꺾지 않았고 그 결과 워커를 옹호하는 로맥스 교수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워커는 결국 스토너의 커리어 몰락을 이끄는 방아쇠가 됩니다. 그는 부당함과 타협하지 않은 스토너의 고독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홀리스 로맥스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토너의 직장 상사이자 사실상 소설 속 최대의 적대자입니다. 로맥스는 학문보다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제자 워커를 감싸기 위해 스토너를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고립시킵니다. 로맥스는 시대가 원하는 인간상입니다. 원칙보다 이해관계, 진실보다 권력. 로맥스와의 싸움은 스토너가 세상과 맞서는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스토너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타협하지 않고 버텨낸 것으로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입니다. 스토너와 이디스 사이에 태어난 딸 그레이스는 부모의 불행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인물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랐지만 이디스의 통제 아래 점점 스토너와 멀어지게 됩니다. 스토너는 그레이스를 지키려 했지만 가정 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결국 딸을 빼앗깁니다. 성인이 된 그레이스는 방황 끝에 불행한 결혼 생활과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그레이스는 스토너가 구하지 못한 마지막 사람이자 스토너 삶의 가장 큰 상처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스토너를 둘러싼 인물들은
그의 삶에 각각 다른 빛과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절망을, 어떤 이는 싸움을 가져왔지만 모두 합쳐져 스토너라는 인물의 고독하고 아름다운 초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스토너의 삶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변 인물들과의 끊임없는 충돌, 사랑, 배신, 그리고 짧은 행복이 모여 그의 인생을 고유하고 값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너는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주는 가장 깊은 감동입니다. 주요 인물들의 특징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자 이력을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 스토너의 저자 존 윌리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존 에드워드 윌리엄스는 1922년 미국 텍사스 주 클라크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처음부터 작가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신문사와 라디오국에서 자비를 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미 공군에 입대한 그는 전쟁 동안 인도와 버마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진짜 자신의 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윌리엄스는 GI법 혜택으로 덴버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글쓰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1950년 그는 첫 번째 소설인 너싱 봇 더 나이트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스는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5년에는 두 번째 소설 부처즈 크로싱을 발표합니다.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깊이 있게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초기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덴버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교수로 재직하면서 쓴 세 번째 소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스토너입니다. 1965년 발표된 스토너 역시 초반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몇백 부 팔렸을 뿐이고 서점에서도 금방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스토너는 서서히 다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유럽을 중심으로 재조명되며 전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인간 존재의 깊이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존 윌리엄스는 1972년 또 다른 걸작 어거스타스를 발표합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합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윌리엄스의 필력과 인물 심리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윌리엄스는 생전에 큰 부와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건강이 악화됐고 1994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너는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소설 중 하나로 꼽히며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토너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 모두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말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묵묵히 살아가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오늘 소개한 책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여러분의 삶에도 조용한 울림을 전해줄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책 여행 떠나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꼭이요. 고맙습니다.